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준석과 이 윤석열의 줄선 자들의 이 싸움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누구 편을 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그의 줄선자들이나 우리는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공희준 씨가 자꾸 그런 편처럼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우리는 다 엄밀히 말하면 다 사람으로 안 보는 집단 아닙니까? 이걸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들을 쓸어버릴 때 이자들이 어떻게 이 판이 짜여지고 지들끼리 어떤 싸움할 때가 우리한테 유리하냐, 저는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 공훈준 씨랑 관점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간 거죠. 무슨 정당 민주주의고 뭐고 그걸 따질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 내에서는 무슨 정당 민주주의,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이 정치하는데 무슨 정당 민주주의가 무슨 정당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뭐 여기 권성동이나 뭐 솔직히 우리가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당 민주주의를 따질 결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의 있던 이 이른바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누가 상식을 어기느냐는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가 룰을 깨고 있는 거냐, 요거는 알아놔야지만 우리가 이들을 쓸어버릴 때 누구 먼저 잡느냐 등등의 순서들이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이준석이 지금 거의 내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윤석열이를 긁어댑니다. 제가 뭐 이준석 윤석열 기사를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 안 해서 그런데 제가 한 달 뭐 이상 거의 보면은 이준석이가 툭 하면 윤석열 이름을 거론하면서 툭툭툭 긁어대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안철수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긁어대요. 저는 이거는 자꾸 이제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사람이냐 아니냐고 관계없이 윤석열과 안철수가 무슨 뭐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긁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 오랫동안 뭐 한 달 이상을 이런 식으로 긁어대면서 윤석열을 엄밀히 말하면은 야금야금 죽여가는 그런 정치 공작이죠, 따지면은. 그리고 본인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대. 윤석열이 잘 되길 바래가지고 자기가 조언을 한다 그러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에게 조언과 충언을 하는지 아니면은 긁어대가지고 죽이려는지 그 정도를 판단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윤석열도 그 권력에 줄 서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한 인간이 자기를 지금 잘 되게끔 조언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긁어대는 건지 그거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윤석열이 판단하기에 이준석이 이거는 자기를 긁어대서 죽이려는 거다,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제가 봐도 이거는 죽이기용이지 윤석열을 위해서 조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언어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달라. 제가 예를 들면은 오늘 정광훈 목사 너아라 TV에 드디어 이 우종찬 기자가 출연했는데, 그 영상이 또 삭제가 됐어요. 저 유튜브 정관에. 그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 목사가 이 광화문에 나타난 뒤로부터 한 번 정도 좋은 얘기하면 내가 9번 정도는 내가 전 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거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 정광훈 목사가 봐도, 제 영상 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지만은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긁어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가만히 있죠. 정광훈 목사가 그게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가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언인지 저거 죽이려고 저거 흠집내는 건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는. 이거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이 이거 어제 한 얘기인데, 위험하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단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딱 걸리는 게 뭐냐, 이거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와 비슷한 판단을 한다. 이게 당사자한테는 쭉 이거 봐라, 이거 장난치네 이거.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정말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윤석열 얘기를 할 때요. 윤석열 얘기만 해야 돼. 여기에 수시로 안철수를 끼워 넣어. 수시로. 그것도 나쁜 걸로. 그러면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싫어한다는 건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윤석열을 얘기를 할 때 자꾸 안철수를 끌고 와서 윤석열 안철수를 묶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놈을 한꺼번에 그냥 부정적 이미지로 해가지고 쓸어버리겠다는 그 티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준석을 비판한다. 지금 제가 이준석 비판하고 있죠? 제가 이준석에게 정말 정치적으로 잘 되기 위한 조언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준석을 죽이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이요. 저 이준석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 잘 되라고 지금 제가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준석은 이미 안 돼. 미천이 이미 다 드러났어. 얘는 빨리 여의도에서 나가는 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조언일 수가 있죠. 얘는 빨리 나가야 돼 여의도에서. 여기 너무 오래 있었는데 여의도에 오래 있으면서 너무 안 좋은 것만 배워서 이미 더러운 정치를 배울 건 다 배워버렸어요. 이게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는 애. 진짜 인생 끝장나. 그렇게 따지면 조언일 수 있겠죠. 너 빨리 나가라. 근데 여의도 안에서 볼 땐 저는 이준석이는 그냥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낸단 말입니다.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이준석이랑 막 다 뒤섞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방송할 때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뭐 최재형이나 뭐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절대 제가 이준석이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같은 부류 쓰레기들을 묶어가지고 쳐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전광훈 목사를 얘기할 때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막 윤창중이니 뭐니 막 다 뒤섞어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그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 묶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 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충원과 조언의 메시지 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딱 진심으로 고민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이준석이는 말끝마다 안철수가 튀어나와. 이 자체가 이미 윤석열이를 안철수급으로 보고 둘 다 쓸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준석이는 이런 수법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 배우려 한참 잘못 배웠죠. 물론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나 여기 있는 뭐 김재원이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뭡니까 우리 이 미디어워치 노선볼 때 다 적들이잖아요. 얘들과 우리가 같이 일할 일이 없잖아요. 저 김재원, 이준석이 뭐 정진석이 지금 얘기 나오는 권성동이 뭐 유승민이 다 적들이잖아요. 그러면 적들을 묶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준석이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를 주적으로 삼아도 되는 위치냐? 그거 갖고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 이제 인민당에서. 왜 이준석이는 문재인보다 더 까? 윤석열이를 문재인보다. 문재인 돼서 입도 못 열죠. 윤석열 안철수를 더 까 문재인보다. 그러면 어쨌든 이 인민당에서 야 이거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저거 뭐냐?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대해서는. 이 탄핵 문제. 저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줘서 얘기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준석이는 왜 저렇게 윤석열을 못 죽여서 안 다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대구 시민들이 이준석의 탄핵에 대한 생각을 동의해 준다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수사했지만 문재인에 맞섰던 검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와 합류할 수 있었을 것. 이거죠, 이거 핵심이.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자기 말대로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대구에 들어가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말을 해서 그걸로 당대표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박근혜를 눌러 이겼다라고 지금 완전히 환호에 차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이준석보다는 탄핵에 한 10배는 더 공헌을 했던 윤석열이가 자꾸 마치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거야.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느 한 번에 이준석이가 아무리 탄핵에 정당했다라고 사기를 쳐도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이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석방됐을 때 너무 수사를 과하게 했다. 이제 와서 볼 때는 실수가 많았다. 이런 말 한마디 했을 때 이게 무너질까봐 바들바들 떠는 거죠, 이준석이는. 그게 지금 윤석열이 불안하다는 거고. 이준석이만 불안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만? 제일 불안한 놈들이 누구예요? 조중동이 조중동. 조중동이 더 불안한 거 이준석보다. 탄핵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조중동이 주도했잖아요. 이것들은 김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주도하잖아요. 또 와서 엎드려 빌고 박근혜 만세해가지고 빌붙는데 탄핵이 엎어졌을 때는 유승민이 뭐 이준석인 집에 가되 조중동은 문 닫아야 돼요. 조중동은. 그러니까 탄핵이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을 키웠다가 조중동이 윤석열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탄핵의 강으로 막 끌고 가니까 지들 말대로 결국 누가 시켰겠습니까? 이준석이에게? 조중동이 이준석이에게 윤석열 죽여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최재형이를 투입하고 김동연을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맞아들어요. 아니면 이준석이가 저 윤석열 원수졌어요? 한 달 내내 윤석열을 죽이냐고. 자, 어제자 미디어오늘에서 조선일보에서도 윤석열 비판 칼럼이 등장하는 이 장슬기 기자라는 내가 미디어오늘 기사를 대부분 아는데 처음 보는 기자인데 보수적 관점에서 쓰는 기사 같아, 이 기사는. 그러니까 원래 이 미디어오늘 이 친문 어용 매체는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는 조선일보가 다 막아주고 있었거든, 중앙일보하고. 근데 중앙일보가 먼저 윤석열을 버렸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버렸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왜 버렸냐? 그러니까 이제 양상훈 칼럼 가져간 건데 양상훈 칼럼에서 윤석열이 안 된다고 날려버렸어요, 양상훈이. 그리고 양상훈은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를 때 이준석 찬양가를 불렀던 자고 저는 이미 이준석이 당대표를 시킬 때부터 조중동이 윤석열이는 제낀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이를 투입시키고 김동연을 투입시켰단 말이에요. 자, 조선일보에는 늘 윤석열이의 주요 취재원을 등장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번엔 안 실렸다. 안 실렸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자꾸 조선일보가 윤석열이를 버렸냐? 나는 그래서 이 장슬기 기자가 보수 쪽에서 활동을 했나? 자, 조선일보를 보수 매체로 분류하고 일각에서는 극우성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보죠. 우린 조선일보 친문 좌익이라 보죠. 조선일보는 2010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실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자 조선일보는 황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탄핵을 인정하는 당대표 오세훈을 지지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을 높게 평가한 이유 하나도 이 대표가 박근혜 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서이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고 이준석을 띄우고 최재형이를 올려보내고 김동연을 올려보낸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최재형은 일단 탄핵과 별로 관계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치 무슨 최재형이가 탄핵에 반대한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또 보수파를 끌고 다니고 김동연도 탄핵과 관계없다. 근데 윤석열은 탄핵의 주범인데 윤석열이가 그 이준석 말대로 용기 있는 검사처럼 난 수사 잘한 거다. 박근혜가 뇌물 처먹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빨리 윤석열 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중앙동아 등 보수 매체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 칼럼이 잦아지다. 최근 정치면 기사에서도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도 기능한 조선일보마저 여전히 야권 1위를 달리는 그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낸 건 분명한 경고 메시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저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조중동이 윤석열 너 탄핵대에서 너
입 잘못 놀리면 너 죽어? 지금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가는 거고 이준석이가 요 조중동의 지령을 받고 계속 윤석열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끝까지 죽일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겠죠. 적당한 선에서. 왜? 문재인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과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뭐 내각제로 슬쩍 넘어갈 텐데 지금의 윤석열 죽이기는 조중동과 이준석이가 합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준석과 친윤계에 간 정면 충돌하는데 난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준석과 전당대에 붙었던 나경원이 다 싸움 상대 잘못 잡았다 그랬죠. 여기도 잘못됐어요. 지금 싸움 상대들이. 정진석 제1야당 당수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따르릉 타기와 토론 배틀 등의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서 이런 식으로 싸우면 또 지는 거지. 정진석이가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넌 조중동의 신문 배달원이냐. 조중동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조중동이 무서워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조중동이 계속 이제 길들이는 겁니다. 이거. 자, 이준석이가 이번에 안 물러나요. 지난번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조중동이 사설을 쓰니까 슬쩍 숨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더니 이번 거는 같이 맞짱을 뜹니다. 그게 뭡니까? 이번에 윤석열 죽이기는 조중동 백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는 거죠. 막 얘기해 지금. 저 이준석 당회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미리 이건 조중동이 너 밀 테니까 마음 놓고 죽여 이 정도를 받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 인민당에서 지금 이준석에 대한 불만은 왜 정권 교체에 앞장선다면서 문재인 앞에서는 기어다니고 윤석열 안철수만 죽이냐. 넌 과연 정권 교체에 의지가 있냐 이 불만이거든요. 그럼 그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더 감정을 드러내는데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 그건 황당할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언제 바짓가랑이 붙잡으라 그랬냐? 내가 언제 꽃가마 태우라 그랬냐? 난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미 윤석열은 얘기했잖아요. 이 당의 경선에 안 들어가고 11월 달에 후보 단일화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당의 대표는 상식적으로 자기 당 경선만 관리하면 돼요. 바깥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떠들 것도 없어요. 그거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니 계속 의도적으로 싸움 시비를 거는 거야. 싸움 시비를 계속 윤석열 긁어대가지고. 그럼 이제 이 논리 근거 뭐냐? 아까도 이제 공희준 평론가 얘기했듯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종인이가 그냥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랑 똑같이 안철수를 계속 긁어댔죠. 계속 긁어대가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 다음에 결국 오세훈이가 당에서 이겨서 반대를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기지 않았냐.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이 정치적인 공작을 정당화하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선거는 당이 전체가 달려드는 선거가 아니에요. 오세훈을 밀든 안철수를 밀든 어차피 먹을 거 없는 선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만 얘기하다 끝나는 선거고 이 대권은 현재로서는 5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먹는 판입니다. 이거 내각제가 되지 않는 한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느냐 이 인민당에 있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봉 뭐 1, 2억짜리의 국가의 엄청난 권력기관 거의 한 3,000개를 임명할 수 있는 그 자리, 대통령 자리, 그거 얼마짜리겠어요? 한 몇십 조짜리. 대통령 자리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의장하고 자리를 비교해 보세요. 이재용 부의장이 오래 해서 그렇지 5년 딱 넣고 비교하면요. 대통령이 이재용보다 10배, 100배나 더 큰 권력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굽는데 오세훈하고 안철수 하는 때처럼
이른바 이쪽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가만히 구경합니까? 이준석이가 그냥 저 윤석열 죽이는 거를 가만히 구경하겠어요? 이미 윤석열이 줄 서 있는데? 지금 저 정진석이부터 권성동이 뭐 저기 또 누구야 저기 장재원이 다 줄 서 있잖아요. 윤석열이에게. 그럼 자기들이 현재 어쨌든 보수 지지율 1위가 윤석열인데 이걸 계속 이 당대표가 죽이려고 그러면 이걸 놔두냐고요. 그냥 보고만 있냐고요. 이준석이를 날려버리지 그냥 완전히 막 붙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제1순위가 자기 총선 공천, 2순위가 대권이거든요. 그리고 대권을 만드는 게 자기 총선에서 유지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이미 줄 서서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당대표가 특정 주자를 죽이고 있으면 한따까리 하자는 얘기죠. 한판 붙자는 얘기거든. 그것도 단체전으로 한번 붙자는 얘기예요. 이 사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무현하고 정몽준하고 이 단일화를 붙었어요. 2002년도에. 근데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 노무현이가 입을 하도 많이 놀려가지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정몽준은 그 2002년 월드컵 성공해가지고 지지율이 막 20%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 높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됐냐. 노무현이 쪽에 있는 애들이 정몽준을 긁어대는 겁니다. 노무현 쪽 애들이 정몽준 긁어대가지고 이제 정몽준을 쓰러뜨리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그 당시 민주당에 있는 박상천, 뭐 정균환 이른바 중도 포럼 사람들이 3, 40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정몽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민석. 김민석도 정몽준 쪽에 들어갔어요. 결국 단일화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노무현이 이겨서 다시 결합됐는데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있는 20, 30명이 탈당해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점 그때하고는 윤석열이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의 뿌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막 긁어대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추락해. 10%로. 어차피 내각제 기원되기 때문에 크게 바뀌겠지만은 내각제 기원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이 승부가 벌어지면요. 집권 여당은 못하는 게 없어요. 집권 여당은 정치 공작을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쪽에서 저것들 싸우네? 그러면 윤석열을 포섭해버리죠. 저렇게 싸워버리면은. 윤석열 막 일을 갈 거 아니야. 현재는 이 쪽수에서 밀리니까. 일을 갈면은 정치가 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냐면은 오늘 적이 100년 동안 적보다 더 미울 때가 있어요. 정치하다 보면은 100년 동안 적이었는데 오늘은 이쪽이 시비 안 걸었어. 근데 오늘 저놈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이놈이 더 미울 때, 그러면 100년 전에 적과 손잡는다니까요. 오늘의 이 적을 치기 위해서. 그 정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인재하고 97년도에 아마 보수 쪽에서 일을 가는 사람이 이인재 아니에요? 왜 이해창과 김대중이 싸우는데 이인재가 탈당해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PK표를 500만 표를 얻어가지고 김대중 당선을 도왔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됐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이인재라고 뛰쳐나오고 싶어서 뛰쳐나왔겠어? 이회창 쪽이 너 내가 정권 잡으면 이인재 너 감옥 보낸다. 너 나 열받겠지. 계속 이러니까 이인재하고 김대중하고 딜을 친 거지. 딜을 쳐서 이인재가 나와서 표를 갈라주고 그 대신에 김대중이 이인재를 이제 잡아가지고 대선자로 키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공희준이 뭐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정치가 생물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너 그냥 완주해. 너 그리고 보수로 위장하고 완주해. 윤석열이가 보수표 빼먹고 한 10% 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윤석열 받아주는 거예요.
이 인민당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알아요.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지금 문재인이 지령받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의 입을 통제하려는 조중동의 지령이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이런 짓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밀려있지가 않아요. 문재인이는 지금 자기가 얼마든지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홍준표 친윤계 중진 비판, 이준석 흔드는 건 잘못. 나는 이거 홍준표 씨가 이 싸움에 왜 끼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고 싶었나 보던데 이분이 단순히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려고 지금 한 말이 아니고 또 탄핵을 끌어들인다. 지금 홍준표 씨는 툭하면 탄핵을 끌어들여요. 네. 어차피 이제 윤석열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윤석열과 붙을 때도 탄핵이 필요하고 유승민과 붙을 때도 탄핵이 필요하고 최지원과 붙을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현재 대권 주자 이 인민당 내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은 모든 이슈를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을 밀어주는 거 하면서 지난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갈팡질팡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정현 대표였죠. 이정현 끌어내리려고 걔 난리쳤 이 탄핵 세력이 그때 누가 난리쳤습니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박 대통령 탄핵 때 이정현 대표가 최후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정현만 끌어내리면 탄핵이 돼. 이정현만 이제 해치우면은 그래서 이준석이 짐 싸고 이정현 사퇴하라고 단식으로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정현 끌어내렸던 탄핵 세력 이준석 등등을 같이 때리고 있어요. 홍준표 씨는. 자,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윤석열이가 자꾸 탄핵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고 윤석열을 마치 조직의 배신자처럼 이렇게 처단을 하려고 하다가는 정말 대형 사고 터집니다. 대형 사고 터져. 인민당도 깨질 수가 있고 문재인의 정치 공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개판 5분 전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결국 또 개헌의 찬스가 또 오게 될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중동의 공작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쪽은 지금 감정이 이제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이러면 단일화가 안 되죠. 이러면 단일화 안 되죠. 사실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때 단일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설사 떨어지더라도 김종인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안철수란 자가 무슨 승부근성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를 무릎 꿇린 방식으로 윤석열을 하려다 보니까 안철수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인간이어서 가능했던 거지. 이거 웬만한 사람이면 그때 그거 김종인 치고 안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하겠어요? 더군다나 윤석열이는 뿌리가 친문 좌익인데 절로 가버리지 절로? 친문 좌익으로 손잡아버리지?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 게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탄핵 무효 이걸 널리 알려가지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힘 받아가지고 그냥 확 쳐버릴 거니까 이런 유치한 정치 게임에 우리는 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쓰나미로 쳐버릴 거니까. 예. 이런 정치 게임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참고로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